네, 원장님. 네. 그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1년 동안 심사 청구 건수가 12억 5,006만 6천 건이고 그 중에서 실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전문 심사 건수가 1억 43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4급 이하의 순수 심사 인력인 445명으로 나누면 1인당 23만 4,400건이 나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신청한 자료에서는 그 순수 심사 투입 인력으로 2011년에 489명으로 쓰셨습니다만 실제 이 순수 심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4급 이하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 이분들을 실제 근무일인 205일로 나누니까 순수 심사하는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수작업으로 심사하는 건수가 1,143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1초당 2건 내지 3건을 1초당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가장 간단하다고 하는 약국의 심사 건수는 아예 빼고 계산한 건데 약국의 경우에 약국 약제비에 대한 심사가 한 장을 심사하는데 20번을 클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병원에 그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마 한 건당 많게는 100번까지 클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1초당 어떻게 2-3건을 하려면은 200-300번을 클릭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전체를 놓고 봐서 그렇고 실제 전문 심사하는 것만 놓고 보면 좀 숫자가 달리 나오고요. 아니, 제가 전문 심사 건만 지금 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까 우리 신경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이어서 현재 이 업무의 강도라든가 실제 1인당 순수하게 심사에 참여하는 분이 하는 그러한 작업이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2012년 9월 기준으로 심사직 휴직자가 66명이고 4급 이하의 순수 심사 인력 중에 휴직자는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45명에서도 37명을 또 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임시 조직에 또 심사자 중에 임시 조직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현재 128명이 임시 조직에 투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심사직에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숫자를 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좀 더 이러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그러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기획재정부와의 그러한 협의 때 좀 설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심사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에 조직혁신기획단에서 제출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보고서에서 지금 몇 페이지를 제가 이제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심평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1. 형식적 감사 2. 불투명한 인사 3. 과다한 임시 조직 4. 무책임한 관리자 5. 경영진 역할 불충분을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형식적 감사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감사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 후에 후속 조치에 온정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감사 담당 부서의 업무가 너무 확대되어 감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예. 예.
그 분석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경징계만 이루어져 있고 중징계는 딱 한 번, 2010년에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경징계였는데 물론 뭐 잘못이 없어서 경징계만 했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식적 감사라고 종합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징계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작용했다는 그러한 말이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난번 그런 그 평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고 가능하면 이제 신상 필벌이 정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 오전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청렴도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다 더 이렇게 뭐 벌을 주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중징계를 반드시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 사내 공지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 조치를 방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자료에 보면 어쨌든 경고나 주의도 있고 뭐 감봉도 있는데요.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겠지만 그 해당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하다못해 주의를 받더라도 뭐가 잘못해서 주의를 받았는지를 널리 알려야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예. 충분한 사내 예. 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심사평가원 내부적으로는 순환보직의 기간을 3년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능하면 한 3년 정도로 해서 순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인쇄 납품 비리의 당사자는 그 해당 계약부서에서 7년 8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많이 근무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성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동일 부서에 오래 놔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아마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가능하면 이제 3년 정도, 뭐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예, 예. 꼭 순환보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 그 보고서에 또 나와 있는 문제점 중에서 과다한 임시조직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현재 신평원 정규 직원 전체 중에서 7.5% 128명이 임시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직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꾸 임시조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선 특히 심사직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작용하는데요. 이것을 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쓰고는 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행정 수요랄지 안 그러면 이제 정책 당국과의 이제 업무 협조, 업무 지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임시조직을 본 지원해서 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그쪽에 인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들어가지고는 임시조직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임시조직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인원만을 배치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심사 위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심사 위탁을 맡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기존의 기업에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 3월 전에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분들은 상당 부분 아마 저희가 좀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를 일부 하실 수 있다. 그 부분은 지금 저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를 가셨던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되시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성희롱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제보를 직접 받은 거고요. 다만 예. 본인이 예.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가 많은데 그럴 때 일부 관리자께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직원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장기자랑이라고 해서 가무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더. 네, 1분 추가해 주세요. 예,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관련성이 없는 직원을 그러한 업무 협의 자리에 또는 뒷부리에 데려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가무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일단 의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셨다니까 뭐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9월 28일 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셨죠? 예. 예. 거기에 1,472명이 참석하셨고 관리자는 105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저는 교육 내용의 전면적인 혁신을 바라고요. 예. 기존에 하는 내용의 반복이라든가 일방적인 강의식의 내용이 아니라요.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실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본인이 겪었던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무기명으로 써내라고 하시고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왜 그것이 문제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 세우실 거예요. 이게 그 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오픈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데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물론 관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 관련이 아닌데 가서 그 가무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는 찾아내지 마시고 관리자가 누군지만 찾아내십시오. 관리자 찾으려면 피해자도 찾아내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원님 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